이번 시간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중에서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죠. 그런 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찾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것을 할 거거든요. 일제의 식민 지배 속에서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 중에서 특히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들 1930년대 이후인 민족 말살 통치 요 시대예요. 그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뭐를 없애려고 합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해요. 민족 정신이 뭐냐면 문화, 언어, 풍습, 생활, 양식, 생활 이런 것들을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들이 이제 일본이 없애려고 하는 그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지키려고 하면 먼저 이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일본은 일본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1910년대와 20년대 사이는 뭐로 나눈다고 했죠? 아이구의 3.1운동. 맞죠? 그 다음 1920년대, 30년대 사이는 요때 3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이 전체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1910년대 우리 한일 병탄이 된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요거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대 3.1운동을 해서 우리 너무 꾹꾹 누른다. 헌병 경찰 통치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했습니까? 겉으로는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민족 분열 통치를 해서 뭐를 키웠습니까? 열심히 친일파 양성을 했습니다. 이제 친일파를 양성할 만큼 양성을 했는 거예요. 양성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이 친일파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은 일본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일어났고요. 일본 덕분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던 시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합니까? 이제 군사들이 필요하고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일본이랑 다르지 않아. 너희들은 이제 똑같다. 조선과 일본은 똑같으니까 우리 한 팀 먹고 하자. 열심히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승전국이 되자라고 하는 게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웃긴 얘기지. 자, 민족 말살. 이제 어떤 민족을 다 없애는 거예요? 조선이란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 완전히 조선을 없애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을 없애려면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애야 되겠죠. 그 없애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얘기했던. 첫 번째, 교육 부분에서는 뭐 했냐?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요. 일본어를 안 쓰면 안 되도록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요. 자, 또 거짓의 한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은 역사를 봐봐. 삼국시대 그 전부터 해서 어디에 속해서 있었니? 당나라,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너희들 스스로 가서 사대주의로 해서 했잖니? 그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나라야. 청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이 도와주는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나라야. 항상 항상 위를 섬겨왔고 항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족 식민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을 섬겨야 돼. 명나라를 섬겨야 돼. 그 전에 계속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당화하면서 한국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은 힘이 없잖니. 너희들은 잘할 수 없잖니.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니? 니들이 선택을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니들이 스스로 발전 못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야. 라고 했는 게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면서 내선일치 했죠. 뭐였어요? 안내. 선자는 조선이죠. 그래서 안내면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일본과 조선 같습니다. 같으니까 니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지.
같으니까 힘을 합쳐서 이겨야지 했던 게 내선 일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신사참배 있고요. 신사참배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었는데 일본의 조상, 일본의 신, 일본에는 정말 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뭐 누구 할까? 우리 반에 동훈이 같은 경우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래서 동훈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가 봐도 노벨상도 받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일본이었다면 신으로 만든 거, 학업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교적인 게 참 강하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면 모든 마인드랑 생각이 종교적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많이 하고요. 신궁이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신궁이 뭐냐면 자, 일본 왕실의 조상, 국가의 공이 큰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가장 높은 거를 신궁이에요. 남산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서울에 신궁을 지어서 그런 쪽으로 자기들의 신을 완전히 메인 신으로 만드는 걸 국교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신사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 충성을 요했다. 전쟁에 나가려면 충성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 궁성유배라는 게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뭐냐면 일본은 왕이 있는 국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왕을 향해서 뭐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황실에 대해서 많이 숙이고 황실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걸 항상 할 수 있도록 요배 그쪽 향해서 항상 하도록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하는 게 궁성요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왕 충성하는 글 그게 뭐냐면 한국신민의 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암기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는 거고요. 일장기 개항했다. 태극기가 아니고 일장기를 개항하면서 우리는 일본에 충성하는 겁니다. 얘기했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됐고 창씨개명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씨 뭐냐면 성씨잖아, 성이잖아, 맞죠? 자, 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거로? 일본식으로, 맞죠? 네가 이제 1대1 사람이 돼서 일본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가문이 될 거라고 창씨를 했고요. 계명, 이름 바꾼다는 거를 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 숙자, 말자 뭐 이런 게 자자가 많이 들어가죠. 자자가 들어가는 게 일본어로 코라고 하거든요. 뭐먹고 요게 일본 이름에 참 많아요. 그건데 이제 이때 영향으로 우리 할머니들이나 뭐 어른들 같은 여기 자자가 많이 들어가는 여기 창씨개명이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름 바꾸는 게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 내가 한국식 이름 가지고 있는 거랑 뭐예요? 일본식 이름 가진 거랑 나는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나중에 조금 자신들이 목표한 계열 시간의 80% 이상이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하면 뭘까? 학교에 입학도 안 돼, 공문서 서류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도록 하는 게 이런 거 되죠. 기본 틀을 흔드는 거예요. 누구의 8대 손, 누구의 몇 대 손, 16대 손, 20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있으니까 누구의 몇 대 손이야, 나는 왕실의 자손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그게 아니야. 이제 일본식으로 해서 다시 1대로 시작해 하는 게 있대요. 그렇고요. 자, 필기돼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 전쟁을 일으키려면 물자가 필요하겠죠. 물자가 필요한 거를 어디서 하냐면 일본에서도 수급하겠지만 식민지, 자기들 밑에 있는 식민지 나라를 최대한 많이 들고 옵니다. 그게 국가, 나라의 총동원령, 조선이란 국가에서 총동원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처음에는 물적 자원, 그 다음에 됐다. 이렇게 바로 할게요. 자, 물적, 인적, 강제 총동원을 했습니다. 물적 자원 어떤 게 있어요? 요게 물적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약탈했다 어떤 것들, 지하 자원들, 금속, 양식.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들고 있는 모든 철로 된 건 다 들고 갔다고 생각하면, 모든 금속품은 다 들고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하자원, 우리나라 광산이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산을 다 캐서 금, 은 또는 뭐 필요한 것들 다 들고 가는 게 있대고, 석탄부터 해서. 이때 양식,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들고 가서 누굴 줘야 될까? 일본의 군인들을 줘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다 약탈해 갖는 거고요. 요게 인적이죠. 그 다음, 이게 물적이죠. 미안해요. 그 다음, 인적 자원. 뭐 어떤 게 있냐면, 징병. 이제 병사들이 필요하잖아. 군대에 나가려면. 자, 그래서 지원병제. 너희들이 지원해라. 이게 지원병제가 학도지원병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 학도지원병제라고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원 안 받는 사람은 뭐 했어? 징병제. 우리 지금 징병제잖아. 의무로 몇 살부터? 대학교 때 나이가 성인이 되면 뭡니까? 군대 가서 하죠. 그런 징병제를 합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으로 해서 다 전쟁을 하러 보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군수공장. 어디? 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군에 필요한 것들 많지요. 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만드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고 누구를 했다? 조선 사람들을 다 공장에서 징용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광산. 지하자원 약탈해 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광산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모든 광산에 보냅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산 입구 쪽에는 안전하잖아요. 거기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일본인들이 가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있죠. 뚫고 깊숙한 곳에 다이너마이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해? 안전장비 안 주고 조선 사람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죽기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상황들을 겪었는 게 이렇게 광산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사진 같은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총동은 뭘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쟁 시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을 하면서 총동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일본인이냐? 라고 할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정신을 바꾸는 거죠. 정신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봐봐. 30년부터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요. 41년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일본이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노력을 저만큼이나 했어. 국가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뭐 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족 정신을 지키려면 우리가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이만큼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민족 정신이 지켜지잖아요. 그치요? 만약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초가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래요? 100평짜리 아파트로 가겠지. 그것처럼 우리 민족은 그 100평 아파트보다 더 좋다는, 아주 좋다는 그런 훌륭한 점을 알려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역사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 우리 민족, 우리는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족 정신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국어학자들,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뭐예요? 한글. 나도 지금 한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한글. 국어학자들이, 자, 이윤재,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어 학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나중에 한글학회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광복한다. 어쨌든 만드는데 여기서 뭐 했냐? 한글에 관해서 해야 되겠지. 한글 연구, 그리고 강습회. 가르치는 강습회를 개최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글로 말을 하고 이제 말도 하고 쓰고 하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그 다음 큰 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이고 광복해서 오픈되었습니다. 만들어졌는 이런 사전들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고 제일 내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 역사학자들이 뭘 했다? 이제 위인전기를, 전기문을 많이 만듭니다. 일제침략과정과 우리 은사, 역사 같은 거를 박은석 만들고요. 신재호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하냐면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켰다. 열심히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정기문을 썼고요. 뿐만 아니고 고조선, 고구려 땅 어디예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었죠. 그런 우리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향을 이어받은 위대한 나라의 사람이다. 위대한 민족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글로 나타내는 역사학자들. 또한 이런 것을 글로뿐만 아니고 문학, 시로도 나타내고요. 님의 마음, 아픈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슬픈 마음이 있겠지. 그런 슬픈 마음을 시나 아니면 소설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대해서 글 쓰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찾아서 요런 것들,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광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나윤구 아리랑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슬픈 현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송기정 선수. 베를린 마라톤 때 일본의 일장기 달고 마라톤을 뛰었죠.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때 우리 동메달도 같이 땁니다. 동메달 따는데 둘 다 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금메달 딴 송기정 선수한테 메인 포커스는 가 있지만 자 금메달을 따는데 일장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 이렇게 받았는 거로 가리죠. 일장기 가려서 감춰서 했다는 것. 우리나라의 그런 금 따면 정말 행복하잖아. 표정도 정말 우울하게 슬프게 거의 그런 표정으로 해서 사진 찍혀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 여기 교과서에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중요한데 대신에 국어책에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팔아서 다 팔고 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 내가 몇 배 주고 사겠다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말고도 고려, 청자 이런 것들도 다 지켜냈어요.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요.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화재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지킨 거죠. 자, 오늘 했는 건 뭐냐면 일제의 식민지배, 어떤 식민지배 뭘 하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조선은 같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니들은 약한 민족이니까 가르쳐줘야 돼, 도와줘야 돼 하는 역사 왜곡이 있었고요. 일본사를 자기들이 가르쳤어요. 일본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했던 거 가르치고 일본어를 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안 쓰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했어요? 국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역사 왜곡했는 걸 가르쳤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르친 건 잘못된 거야 했던 역사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반대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선일치, 신사참배 했고 신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공성요배 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창씨개병 이름 바꾸고 했는데 안 한 사람도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끝까지 안 바꾸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안 바꾸면 애도 학교에 못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 바꾼 팀도 있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름을 바꿨을지언정 끝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민족 정신을 없애서 어디에 참가시켰다? 전쟁에 참가시켰다.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 모든 거를 다 들고 갔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약탈 모든 거 다 들고 갔어. 돈 들가는 거 다 들고 갔다 생각하면 돼요. 전쟁에 필요한 거. 돈도 없으면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가고 그것도 없으면 사람까지 들고 갔다 했는 거고 위안부 문제 있죠. 요거 교과서에는 여자가 그냥 고생했다라고 있는데 지금 수업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었죠.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자, 민족 정신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일본이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내선일치로 민족 말살 통치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많겠죠. 이 사람들만 했는 게 아니겠지만 이렇게 했다. 국어, 역사, 문학, 영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슬픔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문화재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런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